네,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 정말 유용한 시나리오가 공개될 것이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나눠보기에 앞서서 오늘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아무래도 시장에 저도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제가 꾸준히 브리핑도 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뷰를 공유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GST를 종가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드렸었는데 오늘 정말 시원하게 모두 수익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고 진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료로 다 진행을 드리고 있고 그냥 제 뷰를 함께 하기 위함이니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아무도 이제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무료로 모두 들어올 수 있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보고 있는 뷰라던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텍스트로 보는 게 더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건 측면입니다. 네, 재건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트럼프 720조 원 요구에 굴복하나 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내용 먼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협정의 타결이 임박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도와주는 건 고맙죠.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그보다 실제로 좀 지원을 받았던 규모보다 한 4배수, 5배수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미국이 불러버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우크라이나가 2024년 지원에서 얻은 실제 수입은 11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5천억 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한 금액의 4배를 넘는다고 지적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부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이런 안보 측면에서도 좀 미국의 지원은 분명 필요하고 향후 지금 미국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시점에서 차후에 재건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입김을 또 배제할 수는 없을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젤렌스키도 진퇴양난의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죠. 도움을 안 받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받자니 정말 내가 실제로 받은 것보다 더 크게 토해내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다고 토해내는 거를 또 거부하자니 미국의 지금 눈밖에 좀 벗어날 만한 그런 것도 지금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광물협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물협정 내용을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내가 너희 지켜줄 테니 이 광물에서 나오는 수입의 어느 정도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릿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이제 불량하신 형님들이 자릿세, 보호비 명목으로 시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세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왜 강조를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젤렌스키가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협의의 명분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재건 수요도 들어와야 되고, 이 주요 접경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 광물 채취하는 곳에 미국의 이런 좀 지분이 들어가고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생산성을 가져간다라고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 러시아가 그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곧 미국을 건드리겠다라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건드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종전의 카드로서 볼 수 있을 부분은 결국에는 힘이어야 되는데 그 힘을 지금 미국이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부할 만한 명분이 우크라이나 자국 내에서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경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안보도 확립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트럼프가 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배제할 만한 이유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광물협정은 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뱉어야 되는 금액은 조금 조율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기조 자체가 세게 뱉고 나서 조율시키고 협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협상을 하고 이런 포지션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도 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협정이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젤렌스키 역시도 이걸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왜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타결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타결될 거라면 일단은 세게 부르고 이후에 할인을 해줘도 하자. 이게 지금 트럼프식 정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금액은 조율될지언정 타결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 재건이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죠. 러시아가 이 이후에 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미국을 건드린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긴 실상 쉽지 않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러시아도 평화를 원한다. 결국 재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전 분위기가 나오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재건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재건, 재건 이 두 글자만 달고 있어도 수급이 나올 거예요. 뭐 물론 뭐 미국에 좀 더 가까우면 좋겠죠. 미국에 좀 더 가깝게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던가 뭐 콘크리트 펌프과 관련해서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던가 뭐가 됐든 그냥 제것만 달고 있으면 되겠죠. 건설기계 업종이면 되겠죠. 하지만 결국에 가는 거는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종전이 되고 재건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식수 문제, 지뢰 문제, 이런 주택 문제, 토목, 뭐 콘크리트, 건설 기계, 장비 뭐든 간에 산업 전방위적인 수혜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 자체만으로도 타이틀이 크고 그런 관점에서도 좀 종목의 수급을 탄력적으로 노리기 위해서는 결국 대장주격의 흐름을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제가 썸네일에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지금 시점 보고 있는 거는 대동기어라는 종목입니다. 대동기업 차트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지난해 말부터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급등을 정말 연이어서 조정폭도 크게 줬지만 급등도 정말 크게 가져가고 있는 위치예요. 이 시작점이 지금 7,000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거의 한 300% 정도가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300% 급등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죠. 그만큼 대장주격 흐름이 남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기 추세를 일부 깨긴 했지만 매물대를 밟아주면서 추세성도 어느 정도 테마주 치고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거래대금도 상당히 최근에 좀 강하게 오래 살아있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 재건주 중에 차후에 대장주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흐름 정도와 거래대금 수급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대동기업 역시도 충분히 대장주격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조정폭이 얇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흐름이 결코 얇지가 않아요. 못해도 1-20%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동기업 역시도 일단은 좀 짧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가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젤렌스키가 결국에 광물협정을 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짧은 변동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 2만원 정도, 왜냐 앞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2만원 구간 정도까지 조정 나오는 구간이라고 하면 21선 역시도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한 10% 정도 되겠죠. 지금부터 10% 좀 넘겠죠. 한 10% 정도 하방 대응가 잡으시고 목표가 위로 잡으면서 좀 기대감을 키우셔도 좋을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에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시간외가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대동기업 마이너스 1% 나오고 있는데 시간외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고점이지 않냐? 빠지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재건주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앞선 흐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의 흐름이 깔끔한 종목은 아닙니다.
네, 보시면 시간의 변수가 많죠. 오르기도 크게 오르고 떨어지기도 크게 떨어지고 시간의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러면 왜 시간의 흐름이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할 수가 없냐라고 한다면 장중에 오르는 이유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재건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재건과 미국, 재건 산업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깨어 있는 시간대가 언젠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새벽과 저녁 늦은 시간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나온 영향들이, 재료들이 다음날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간 장간에는 일반적으로 재료에 대한 영향성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난다면 시간 외에서 재료성이 분출되기란 사실상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새벽간에도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 외에서 어정쩡하면 빼자라는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건입니다. 건설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업종, 재건 테마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시간외가 통상적으로 깔끔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혹은 또 급등 나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새벽에 모멘텀과 이슈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위아래 방향성이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어지간한 이런 흐름이 확인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의 뭐 1, 2%, 3, 4% 이런 흐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물 협정 관련해서 결국 타결될 수밖에 없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제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의 정치적 색깔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수치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정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광물 협정이 타결이 되고 나면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거는 결국에 미국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남아 있는 거는 국제 정세 고려해서 휴전이라든가 종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재건 관련주들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또 장중에도 체크를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좀 실시간으로 장중에 좀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무료로 다 진행되고 있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찬란한 토크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